클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선생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63세의 독신 여자로 뉴저지에 자택을 갖고 있습니다. 20세 장애인 아들과 살고 있고 메디케이드로 병환을 치료하고 있는데 나중에 메디케이드가 집을 차압해 간다고 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네요. 예. 지금 이제 63세니까 네. 메디케이드를 사용하고 혜택을 보면은 네. 본 후에 본인이 돌아가신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재산의 변동이 왔을 때 네. 메디케이드가 그동안에 커버해 준 것을 회수를 합니다. 네. 항상 공짜가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자기 집에 있을 때는 자기 이제 프린시팔 레시던스를 가지고 있을 때는 네. 그거를 메디케이드를 받는데 자산으로 계산을 안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있다가 쓰시고 돌아가신다든지 네. 또는 이제 집을 판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변화가 생기면은 네. 메디케이드가 그 자산에다가 차압을 합니다. 차압을 해서 그동안에 커버한 거를 회수를 합니다. 네. 근데 메디케이드가 회수를 해야 할 대상은요. 네. 저 롱텀 케어 패실리티에 있는 것은 물론이고 네. 그 각종 메디컬 코스트, 약값 같은 거는 제외가 됩니다. 약값은 제외되고. 네, 제외가 되고 대부분 이제 해당이 되는데 네. 연령을 55세 이후부터 적용을 합니다. 55세 이상? 네, 55세 이상 이후에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보았을 때 그 액수가 이제 종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압을 하는데 그 차압의 대상은 부동산이 있거나 부동산 또는 개인의 자산, 뭐 은행에 뭐 조인트 어카운트가 있다든지 아니면 트러스트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애뉴이티가 있다든지 또는 라이프 인슈런스 캐시밸류가 있다든지 이런 모든 자산의 개인 자산의 차압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알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다 걱정하죠. 그렇죠. 메디케이드를 쓸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예외 상황. 예. 그 차압을 하고 리커버리 회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그러면은 두 부부 살다가 한쪽 부부가 돌아가신다든지 한쪽 부부가 메디케이드를 쓰고 집에서 미망인으로 산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집은 차압 대상이 못 됩니다. 두 부부 중에 한 분이 그 집에 사는 한 차압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1세 미만의 아이가 그 집에서 살고 있든지 또는 영구 장애인이 있죠. 영구 장애인. SSD. 이 소셜 스키지 디세빌리티인 그 자녀들이 그13세면은 그 회수가 그 면제되는 거죠. 면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입양한 아이들, 또 친척의 아이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해가지고 기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아이들이 1년 이상 최소한도 1년 이상 그 집에서 살면서 그런 신분이 되는 한 차압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같은 가족으로서 자녀들로서 나이는 많더라도 그 집에서 2년 이상 같이 살게 되면은 2년 이상? 2년 이상이요. 그렇게 되면은 차압 대상이 못합니다. 그 사람이 있는 이상에는? 예,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디케이드가 이걸 수속을 해서 그 리커버리를 해 가려면은 메디케이드 자체에 변호사비가 있잖아요. 있죠. 그 변호사비가 차압을 해 가야 할 액수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포기해 버립니다. 포기해 버린대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메디케이드가 이런 액션을 취해서 그 회수를 해 갈 수 있는 기간이
state of limitation이 있습니다. 네. 그게 1년이에요. 1년 이내에 차압을 해야 됩니다. 1년 이내에. 메디케이드가 1년 이내에 차압 액션을 못하고 1년이 지나가 버리게 되면은 too late. 이제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보호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네. 이분은 20살에 장애인 아들이 있구만요. 네, 장애인 아들하고. 그건 SSD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 아들이 거기서 사는 한 네. 그 집은 차압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질문하신 분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분의 같은 경우는 지금 63세라 그러셨잖아요. 예. 지금 가지고 있는 메디케이드로 이제 본인 아픈 거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시는 건데, 예. 그럼 이분은 그 레귤러 메디케이드가 지금 아닌 거네요? 예, 레귤러 메디케이드는 아닙니다. 아마 네. 오바마 케어 메디케이드일 겁니다. 네. 또 레귤러 메디케이드, 어떤 종류의 메디케이드든지 상관없습니다. 네. 예, 55세 이상에서 메디케이드를 받아서 혜택을 보면은 네. 일단 그 리커버리 대상이 됩니다. 나중에. 예. 그런데 이제 가족 관계를 다 보고 네. 1년 이내에 액션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그 메디케이드 오피스가 그렇게 초이스가 높지 않습니다. 네. 대부분 다 가족이 다 같이 살지요. 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메디케이드로 해서 리커버리가 된다는 거는 예. 그 메디케이드를 받던 분한테 그분이 이제 뭐 돌아가시든지 그런 상황이 끝나고 나서 진행되는 거죠. 그렇죠. 네, 모든 것이 네. 지나고 나서 예. 이제 그것에 그동안 사용했던 메디케이드를 쭉 리뷰해서 돈을 55세 이상부터 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 가운데 그거를 다 회수해 간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네. 집을 이제 혼자 살다가 예. 이 아들이 없이 혼자 산다고 가정합시다. 네. 혼자 살다가 돌아가신다든지 아니면 집을 팔 경우에 네. 집을 팔 경우가 되겠네요. 네. 집을 팔게 되면은 그 파는 그 순간부터 1년 이내에 메디케이드가 회수 작업을 하거든요. 네. 그때 그 메디케이드의 액션은 네. 아주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네. 집을 살 경우에는 네. 사서 바이어가 네. 그런 그 부담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타이틀 서치할 때 네. 그런 거 다 변호사들이 확인하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이 집의 소유자가 메디케이드를 갖고 계셨는지 그 확인을 해야 되는 거네요? 예. 참고로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거를 모르고 만약에 집을 사게 됐을 때 나중에 그 스테이트나 이제 메디케이드에서 차압이 들어오면 그거를 새로 산 주인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가 양쪽이 다 잘 알고 일을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